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현실로 됐습니다. 임시로 책정된 3개월분의 보육료 예산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누리과정 갈등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학부모들만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산 탓, 교육청은 정부 탓만 하다가 세월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전라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옥래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미현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보육 대란은 마치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애타는 학부모 속은 모른 척하고 부족한 보육료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요. 정치권 역시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보육 대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출연자들의 얘기를 모두 발언이랄까요? 잠시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의원 부탁드릴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영유아들의 보육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우리 보육 이념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는 그 부모의 재산, 성별, 나이 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보육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보육 이념인데요. 이거를 지키고 또 실행해야 될 분들이 지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토론할까 합니다. 네, 김옥래 회장님. 2012년부터 만 5세 그리고 13년에는 4, 5세 그리고 2014년 역시 계속 주면서 2015년에는 무상으로 다 전면 주겠다 해서 저희는 정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것을 다 지원을 해줬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국가에서 주지 않고 돈 없는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청에서 전면할 수 없다라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경한 교수님. 네, 누리과정 문제, 예산 문제에서 책임 공방이 서로 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여기에 정치권이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희생자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거라는 거죠. 그 약자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해 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를 대신해 나오신 김미연 어머님. 네, 6, 7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 결국 그 피해를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이야 당연히 감출 길이 없고요. 육아를 편하게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줄 때라고 봅니다. 네, 자, 보육 대란이라고 하는데 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김 회장님, 전북 지역 어린이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집회도 하고 가까이 부처도 다 방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부처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지금 쭉 봤을 때는 일단은 12년도에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니고 12년부터 집행돼 왔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인데 그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틀리다, 법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년부터 틀린 법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 틀린 법에 의해서 주어지면서 법 개정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오던 것을 못 주겠다라고 지금 단언을 한 거고요. 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동안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주어서 네. 법 개정에 의해서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않고 중단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번 4월 1일부터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지금 뭐 불안하다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화가 나는 정도고 정말 어린이들도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까, 그럼? 일단 작년 12월부터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육이다, 유치원은 교육이다라고 하면서부터, 그리고 누리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애들이 빠져나가고요. 지금도 역시 그 유치원에서 지금 자리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김미영 어머님, 학부모들도 불안한 감이 있죠. 지금 네. 아이가 두 명이십니까? 네,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닙니까? 저희 집의 경우는 지금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 사실 유치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후보 5번으로 있다가 추가로 합격한 상황이었고요. 첫째 아이는 야무지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라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큰아이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한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무상보육을 받을 수가 없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는 무상보육을 받는다면 이게 과연 평등한 건지 그게 지금 의문이고요. 또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은 차별을 받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지원 주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저희는 지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 정부가 싸우든 교육청이 싸우든 저희는 그거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무상 보육. 예, 아이들 모두를 공정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해주는 게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자, 김 회장님, 그렇다면 당장 이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중단된다면 보육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학부형들이 특히 애써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 원장님들 이게 연합회 차원의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보육료를 학부형들에게 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정 의원님, 그렇다면 인근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예산이 바닥에 났었거든요. 네.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전라북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전라북도는 이번에 작년 12월 말에 5,064억의 정부 예산이 섰을 때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 예산을 나누어서 한 202억 정도가 올 것이다. 그걸 세입으로 잡아놓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고요. 광주의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2개월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다시 목적 예비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좀 버틸 수 있는데, 그 공백 기간은 광주시청하고 연결해서 좀 돈을 좀 꼬우는 형식의,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의지는 시장님하고 어떻게 좀 코드도 좀 맞아서 전북의 경우보다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화된 보육대란 속에서 전라북도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출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일은 또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입장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경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의 원천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또 차별하지 않을 책임은 누가 있을까? 이 문제에서도 도교육감은 김승환 교육감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김승환 교육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전북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자체 예산에서 이 문제에 내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관해서 최소한의 자기 의견을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법의 논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존의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김승환 교육감은 좀 더 적극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적극성 그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전주시하고 협상하든 어떤 형태든지 자치단체하고 또 협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예산 확보 노력들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한 푼도 예산을 쓰지 않고 있으면서 유치원은 주고 어린이 주지 않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법의 헌법학자로서 헌법의 가장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교육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면 이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좁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이 문제가 최소한 뭐 다른 시도는 저는 여유가 6월까지는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4월 15일, 20일 이때부터는 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혼란이 오겠지만 광주도 이제 2개월 자체 예산이 있었고 그렇다면 3개월 목적 예비가 오고 그럼 5개월 정도로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제 기간 뭐 한 20일 정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다른 시도는 6월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당장 이제 15일 정도 열흘 정도 지나면 이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로부터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뭐 헌법학자로서 기본권에 침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교수님 의견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유아 보육법 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보육의 이념입니다. 그 차후에 나오는 뭐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이죠. 그 틀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한다. 그 차별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고 방금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한 아이 둘 중에 하나는 유치원 하나는 어린이집 가면서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입법기관에 있는 도의회 입장으로서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취지가 있고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금지사항이죠.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뭐 효도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하자. 아이들 보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킬까. 이런 식의 법 논리를 따질 때는 어떤 법 한 줄의 해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좀 있고 특히 우리 김성환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때는 좀 편하게 어떤 때는 좀 강하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학부모를 대표한 김미연 학부모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교육감이 보육료를 준다, 못 준다 하는 것이 그저 일단 황당할 뿐이고요. 사실 누가 주느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주느냐가 저희에겐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이번 달입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져서 매우 불안한데요. 이 문제가 정부든 교육청이든 이 문제가 하루속히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이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학부모들 또한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 아이들이 사실 이게 뭐 원한다고 해서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요. 뭐 불가피하게 이제 불합격을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이게 다 지금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에 두 아이 다 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뭐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합격한 게 뭐 운이 좋아서 합격공을 잡아서 운이 좋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운이 좋게 지금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쁘게 제가 불합격공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당장 보육료 이 대란을 이제 뭐 보육 대란을 겪게 된다면요. 저희 큰아이는 지금 보육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자녀를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복불복으로 운이 좋은 아이는 뭐 유치원에 다니고 운이 나쁜 아이는 뭐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엄마가 밥을 줘도 아빠가 밥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밥이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 뭐 교육청과 뭐 정부 간의 싸움을 알아챈 부모들은 지금 현재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또 종합해 보면 관심이 적다. 그 점에 대해 섭섭하다.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현재 자녀를 둔 지금 뭐 이 보육대라를 맞이한 그 연령층에 해당하는 엄마들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초중고 자녀를 두거나 뭐 이외에 뭐 자녀가 이미 장성한 가정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있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 가장 답답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김몽래 회장님, 어린이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요,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너무나 자긍심을 잃어버렸고, 정말 나름대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똑같이 자기 철학이 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원장님들이고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학부형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거의 모두의 그런 생각일 텐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들을 때 너무나 저희는 속상합니다. 저희는 21세기는요, 이 보육과 교육이 함께 묶어져서 갑니다.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서를 다 방문하면서 지금 몇 달 동안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주 어떤 결론이냐? 물론 국가가 준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에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은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왜 한 아이는 데리고 가고 한 아이는 떼놓고 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한 가정에서 보면 엄마가 돈 없다고 집 나가는 것도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를 놓고 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 세금 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 다 내고 다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똑같이 편차하다가 안 주는 것은 저희가 정말 이해가 되나? 유치원은 12개월을 하고 우리는 3개월 한다는 그 자체가 형평성, 차별성에서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 전라북도 교육감님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10원도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법적 책임을 묻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정말 저희가 신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3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육감님을 면담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만났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저희가 누누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현실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에게 12달 편성한 것을 목만 변경해서 우리들을 똑같이 주십시오까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가 13일이 10일 날 정부에서 여야 합의하에 수능액을 다 목적 예비비를 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9일 날, 20일 날 전국 교육감 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채 얘기가 나오면 적극 거기에 동참해서 전라북도 일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9, 20일 날 아무런 결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도저히 이 어떤 절차 이거 모르겠다.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어떤 법적인 대응이냐면 국민 감사원 청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4월 2일 날부터 저희가 이 작업을 해서 어제 총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8일 날 저희가 감사원 가서 직접 낼 겁니다. 청구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 준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돈이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서 다른 데 예산 편성해서 못 주는 건지, 아니면 법리적인 어떤 법리에 의해서 못 주는 건지를 꼭 대답을 듣고 싶다는 차원입니다. 네. 자, 정호영 의원님. 예. 이 법적 책임을 엄밀히 따진다면 정부 책임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교육청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게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 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법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 청구에 대한 방법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또 부패 사항이 있어도 가능하고, 또 우리 국민이 당연히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움직임으로 해서 법적인 또 심판을 받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도교육청 입장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응수할 수 있는 방안이 뒤에가 있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최광수로 지금 나가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정말 어린이집과 또 교육청 간에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중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상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 있는 여러 법 사이에 그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낮은 뭐 한 장짜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고민을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 현재 그 꼼수를 써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또 어린이집 사이에 예견된 그런 지금 그 시선을 국민의 시선을 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저희 중앙정부가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에 우리가 지금 노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누리 그 예산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누리 예산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냐 했더니 누리 과정이란 덩어리로 누리과정 우선 집행하라고 공문으로 내보냈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만 줄 수 없다는 거 거기에 저희는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은요 영유아 교육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이나 유아 교육법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100% 동감을 한 상태인데 대통령 우리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의 산하에 우리 밑에 있는 국민으로서는 대통령 시행령도 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 더 책임이 더 있다라고 보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누리 과정 예산 문제에서 문제가 이제 차별을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뭐 이 얘기 좀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서 누가 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라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해봐요. 그 예산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을 국가 예산에서 중심으로 이제 처리해 오고 있지만 국가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 예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나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관점들은 상당 부분 이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닌가.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무도 적극성을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좀 더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반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타협을 해줬다. 왜냐면 이 키는 결국은 정치적 부담은 새누리당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합의를 해줌에 따라서 그 문제에 많은 것들을 지방교육청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라든가 학부모에게 떠넘겨주는데 일조를 해버린 이런 것에서는 조금 더 타협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서로 다투기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 학부모들 속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미연 학부모님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있는 상황이죠. 분명 학부모와 아이들이 현재 이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분명 피해자는 있는 입장이지만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고 이걸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 서운함을 내비칠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를 볼몸 삼아서 이렇게 아이 보육료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회에서 믿고 아이를 더 낳고 키워도 될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혼 여성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보면 지금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 출산을 결코 장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별받고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누가 믿고 아이를 낳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보육에 힘쓰고 그러겠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불만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도의회도 어떻게 보면 갈등 해소의 주 역할이 있죠.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불만들의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저 역시 또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없다는 일,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의회의 역할은 정말 좋은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집행부가 하는 일에 견제를 하고 이렇게 또 양 기관을 중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재를 받아들여야 될 대상, 또 교육청과 도청 이 상태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답변이 왔을 때에는 저희 정말 어떤 대안도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뭔가 소통을 하고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두었을 때 우리가 그 중재가 힘을 발휘하고 또 대안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학부모님을 보는데 좀 부끄럽고 또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다 보이지 않음에 대한 그런 서운함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또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목래 회장님. 네. 이경환 교수께서 정치권의 책임론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현행 법과 시행령의 문제 그리고 또 법안 개정 등의 문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교육감 파워가 센지 전 처음 느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도 또 어느 분들도 이거를 힘이 이렇게 약할까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그 원장님들이나 학부형들은요,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무능하냐 하면서 집행부를 지탄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저희가 이번에 화가 난 부분들이 새정년 뽑지 말자, 우리 새누리당 가서 우리 하소연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절박하고 누구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살펴보니까 시행했었던 것도 교육청, 그리고 하라고 명령 받은 것도 교육청,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법적인 투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자, 예, 말씀하시죠. 우리 우리 이제 연합회장님 그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보는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정치적으로 새정의원은 뽑지 말고 새누리당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지금 현재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기초적인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서로 충돌이 된 상태에서 싸움을 붙인 원죄를 가진 게 누구냐.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모법을 바꿔놓지 않고 밑에 있는 시행령만을 잘 아시잖아요. 시행령만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어떤 그 행정기관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의 영역이 있어요. 서로 그 영역을 지키고 그 영역 안에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마음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좀 더 시각을 저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그 힘을 좀 모아야 되고요. 감정으로 가면은 더 힘들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정 의원님 말씀이 좀 더 보탠다면요. 이 지역이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문제로서 어린이 당사자가 대략 2만 5천 남짓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에 4인 가족을 한다면은 거의 10만 남짓 4인 가족 영향권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게 피해 당사자로서 연결돼 있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 문제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노력도 안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 의원님은 대의제를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그런 복리를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간다면 여기에서 좀 더 도당이든지 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의 논의라든가 어떤 정책 방향을 끌어간다든가 때로는 필요하다면 뭐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 압박도 있고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논의가 약하다. 네, 지역 언론 정도밖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도민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파하는 곳에서 대의 정치라고 있는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육대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주제를 또 넘겨보도록 하죠. 자, 보육 현장에선 당장 발등의 불이라고 시급하다고 여지는데, 이 해결의 주체가 정부, 지자체, 교육청, 요 세 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법 개정을 논의하고 이런 행보가 정부나 지자체 또는 교육청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 예산에 너무 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청은 재정 압박 때문에 누리로 지방채 발행은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어떤 촉매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입장이 계속 팽팽해 갈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광 교수님. 지금 방법으로 합의된 것은 일단 지방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목적 예비 5,064억이 이제 투입되는 상황이고 그럼 지방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할 건가 말 건가? 저는 이 문제에서 해결책은 국가가 보증을 했으면 좋겠다. 누리과정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면 지방채 발행에서 좀 보증을 국가 보증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교육청이 좀 더 숨통을 틀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라북도도 이제 지방채가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니까 이런 심각성이 있다. 이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고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처리할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정말 안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5월, 6월 되면은 지방채 발행에 일정 부분 지금 나서겠다는 시도도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있다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합의할 때 목적 예비비 예산 편성할 과정이나 유사하다고 봐요. 다른 지역은 이미 치고 나갔는데 전라북도 늦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후발주자가 됐는데 이 지방채 문제도 다른 시도가 앞서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늦어서 오히려 지방채를 나중에 발행하고도 피해만 낳는 이런 역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라북도가 어떤 카드를 지방채 발행해서 플랜 1, 2, 3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여러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지방채 발행에서는 국가가 채무 보증을 좀 하는 이런 과정이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 교수께서는 국가 보증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지금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 의원님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요, 어떤 지금 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셔보는데 그분들의 말은 다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대안이 없습니다. 4월 1일부터 죽습니다. 시설들이 죽고 학부형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흘을 굶어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빚이 있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빚을 지방채라도 얻어서 우선 해결하고 법 개정은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자 이것을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정우영 의원께서는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우선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게 1차적인 과제죠. 그러나 그는 제가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저는 결론을 좀 내드리고 저는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중재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 도교육청 대변인이 나오든 또 김성환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시든 나와서 방송에 대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그 예산이 와야 된다. 이미 발표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마 김성환 교육감님이나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렵다. 국가가 주어야 맞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회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그것이 약간의 편법이 될지언정 어떤 그런 제안이라고 하면은 서로 앉아서 무슨 좋은 또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여기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한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집행 않겠다.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딜레마가 좀 있고요. 어쨌든 그 보육 대란만큼은 저희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 입장에서는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학부모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어느 쪽에서 주든 일단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김 회장님이나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어린이집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다녔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일단 그게 시급하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도 정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은 그 지방채 발행은 위법사항이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호남 시도의회에서 보육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이 두 법안에 대한 골자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린이집도 보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꼼수가 있죠. 이걸 만들면서 충돌이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교부금하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의 주체는 지금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할 겁니다. 나눠져 있죠. 한꺼번에 가서 함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은 보육, 보건복지부에서 영향을 받고 어떤 법은 교육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번에 전남, 광주 등과 함께 무상보육에 관한 조항을 국가 책임으로 아예 명기를 하자.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이런 대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같이 다른 지금 시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충돌은 몰라서 생긴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여러 쟁점이 있어서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 방편이라도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자, 임시 방편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육 대란을 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안, 이경환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집행부의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원포인트 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현재 예산에서 목관 이동이라든가 이것은 또 다른 이제 충돌을 양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방안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예산에서 그 추경을 한번 원포인트로
당장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최소한 광주 가장 적게 2달 자체 예산을 편성했고 또 다른 시도는 많게는 넉 달 이상까지도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원포인트 추경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정도 예산은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모습은 뭐 이제 도의에서 더 예산 과정을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것에서 다른 시도에 소위받지 않은 정도로 한 2달 정도는 원포인트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 그 책임을 또는 그 책임을 오로지 자기들이 받는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권은 이제 편성권은 이제 도교육청이 갖고 있죠. 편성권은 오로지 도교육청이 갖고 있고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세수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떠안았을 때 과연 그러면 뭐 우리가 모든 법을 위법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안으로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감의 관할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정말 당장 목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면에서 이미 도의회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포인트 추경을 좀 해달라, 편성해달라.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이제 모든 책은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주긴 하지만 그래도 말리는 신우이가 더 미울 수 있는 뭐 이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수능을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 추경 예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시청하시는 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님들 전라북도에 계시는 그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들 도청 모두가 합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시설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체계를 갖추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어린이집도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번 토요일 날 저희 그 음파유원지에 가서 도 최인정 의원님과 박만석인가요? 그 의원님하고 함께 서명운동 갔는데요. 이미 학부형들 다 알고 서명을 뛰어와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에 계시는 모든 정치권들 아니면 또 관청들 이런 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없는 저희들하고 함께 도와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틀 했는데요. 지금 서명이 10만 명쯤 됩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거 있습니다. 자, 정호영 의원님. 네. 원포인트 추경 그리고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목 변경까지 그 임시 방편 응급처치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의회에 요청된 사항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도 원포인트 의회를 추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통과가 되려면은 우선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지난 연말 사항 잘 아실 거예요. 정부가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주겠다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있었고 또 방금 우리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금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되 그 원금에 대해서 국가가 좀 100% 원금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또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입장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금 어린이집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 보건복지부 간사님이시죠. 우리 지역구의 김성주 의원님께서도 저희와 비슷한 그 법안을 지금 발행 입법을 하려고 하시고 있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회를 좀 방문해서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서명서와 함께 입법 청원을 하면서 대표들도 좀 만나고 저희가 아는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지금 이런 절박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그 현장회의가 우리 전라도청에서 있었을 때 저희가 또 특위 입장에서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공조를 하기로 문재인 대표하고도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이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학부모님. 네,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정부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전북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 김승환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고, 논쟁의 핵심이, 일단 오늘 논쟁의 핵심이 저는 아이들의 문제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자체가 사회적인 교육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이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나아가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일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네, 이경환 교수요. 예.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우리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들이 피해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혹은 잘못된 판단,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피해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좀 더 모아서 이제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옥래 회장님. 네, 특위위원장님, 정호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누리 때문에 지금 결성된 위원인데요. 모두들 애쓰고 계십니다. 특위위원장님들이나 또 위원들이. 그런데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요. 함께 정말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모든 힘을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기관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호영 의원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우리 김옥래 회장님의 정말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요청합니다. 우리 김성환 교육감님, 그리고 송화진 지사님, 또 우리 의회, 이제는 만나야 되고요. 한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 모든 분들이 나와서 다 소통을 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소통하고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풀어보자. 그 전제 하나만 놓고라도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다시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 위기 또한 저는 쉽게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실화된 보육 대란으로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예산이 보육인가 복지인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아이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며 벼랑 끝 전술을 펴는 정부와 교육청을 쳐다보는 학부모들의 눈길이 곱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의 법적인 부담 주체는 정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도 정부에 요구할 일은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속상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하는 모습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